이번엔 다를 거다. 이게 항상 시장에선 가장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말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하드웨어가 이만큼 올라왔고 소프트웨어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아예 나뉘었죠, 양극화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불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진짜 종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한테 던지는 의문, 그거에 대한 의문과 나름 저만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사스형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한테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도구였다면은 이제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어드 같은 AI 에이전트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엔스로픽발 이런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스물스물 불어온 그런 위협감이 하루가 다르게 뭔가 대체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지금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그 구독 모델에 대한 붕괴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사람 수대로 돈을 냈거든요, 구독료를. 근데 AI가 10명의 일을 한 명분으로 줄여서 한 명만 쓴다면은 순간 매출이 90% 급감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단 계속 스물스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몰트봇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개인 비서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진짜 AI 개인 비서가 나오고, 엔스로피 클로드로는 초보자도 그냥 뚝딱 내가 원래 구독으로 쓰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은 더 잘 쓸 수 있겠죠. 초보자도 만드는데 그랬을 때는 퀄리티가 일반 껍데기만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나가 떨어진다, 다 대체된다라는 그 위기감이 전체 섹터에 불고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기보다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기 데이터에 딱 맞는 전용 툴을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내다 던지고 좀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의문과 공포는 IT 버블 이후 최대치거든요. 여기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너희 AI로 진짜 돈 벌어? 벌고 있어? 앞으로 벌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AI 투자는 늘어나는데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제 증명해라, 이거는 25년 말부터 계속 불어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 26년에는 이제 AI로 돈을 벌어 못 벌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강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소프트웨어 전체가 이런 식으로 막 휘청휘청 할 줄은 좀 몰랐긴 한데, 어쨌든 26년에 그 질문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엮어놓은 ETF가 있거든요. IGV,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IT 버블 붕괴 당시와 맞먹는 역사적 과매도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표들이 있음에도 투자자들 심리는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게 항상 값비싼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이 섹터 전반에 불어오는 종말론적 공포가 좀 지배적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번엔 다를 거다, 이게 항상 시장에선 가장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말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하드웨어가 이만큼 올라왔고 소프트웨어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아예 나뉘었죠, 양극화로. 2023년 이 당시 반도체는 이제 뭐 끝났다, 거의 퇴물 취급받던, 뭐 그렇지만 역시나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을 여실히 보여주는 교차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그 ETF, IGV를 좀 보자면은 RSI가 20 아래로 하락한 거는 이때, 지금 이때입니다. 좀 작지만 이 차트를 보자면은 여기 이런 저점에서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소프트웨어가 진짜 정말로 망하던지 뭐 살아나던지 이제 양자택일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젠슨항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AI는 도구를 소비한다. 젠슨항은 시장의 공포를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좀 일갈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가 바뀌는 거고 인간에서 AI 에이전트로 옮겨간다고 봤습니다. 기존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쓰는 도구다, 그래서 AI가 대신해주면 사람이 필요 없으니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한다, 좀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젠슨항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주된 사용자는 인간이 아니라 수억 명의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AI는 도구를 재발명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젠슨항은 지능 AI가 있다고 해서 굳이 바퀴를 새로 발명할 필요가 있느냐고 좀 되물었고,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이미 잘 만들어진 명시적인 도구를 가져다 쓰는 것.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내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가를 좀 보자면은
결국에 공포가 걷히면은 옥석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항상 옛날에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물이 다 빠지면 누가 빨개 벗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의 좀 유명한 말인데,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존 3원칙을 보면 독점적인 데이터 해자와 결과 기반 과금의 지능형 시스템이에요. AI 모델은 빌려올 수 있지만 학습에 쓰이는 이 정제된 독점 데이터는 빌려올 수 없거든요. 사와야 되는데 이게 가장 비싸요. 이 데이터를 계속 사와야 되고 실시간으로 뭐 사오고 해야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잠깐 학습시켜서 그걸로 되겠지만 데이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플라이힐을 굴릴 수 있는 이 독점적 데이터, 1차 기반의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 그 데이터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캠퍼스나 제타가 있습니다. 둘 다 독점적 데이터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기에 결과 기반 가금, 사람 수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많을수록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과금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타가 좀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스 구독형이지만 기본 요금 이상 사용을 어느 정도 많이 하면 할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델을 갖고 그 모델을 요구하더라도 기업들이 끄덕끄덕을 해야 됩니다. 그 쓴 만큼 효율도 나오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납득이 된다. 이런 게 조금 수긍이 서로 돼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이거를 써라 밀지만 기업에서는 그거 별론데? 뭐 많이 써도 효과가 그렇게 뭐 모르겠어.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형 시스템인데 단순 기록을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추론하고 활동하는 에이전틱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결국에 이 구조를 갖추려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기반이에요. 이 오픈 데이터, 이거는 어차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은 지금 이 불어오는 공포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API만 빌려와서 UI만 편하게 해서 쓰는 그 껍데기만 있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이제 구독료를 받는 그런 기업들은 아쉽지만 이번 위기에 조금 뭔가를 증명해주지 못하고 숫자로 뭔가 시장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제타를 빗대어서 이 소프트웨어 종말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해자, 그런 기업이 어딘지, 무조건 이 제타라는 게 아니라 이 제타가 갖고 있는 해자, 다른 기업도 이런 해자를 다 갖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해자 또는 사업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AI라는 실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적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돈은 누가 벌어? 지금 누가 버냐? 너네 돈만 쓰고 캐펙스 투자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왜 마진율이 깎여? 이러면은 시장한테 그냥 몰매를 맞아버려요. 메타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캐펙스는 느는데 늘릴 건데 지금 마진은 잠깐 떨어졌어 해서 엄청난 하락을 봤죠. 4분기 때 반등한 이유가 캐펙스 늘긴 느는데 마진이 올라가고 효율이 올라가네. 얘네가 AI로 돈을 버는 첫 번째 기업이 되겠네. 좀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증명을 해냈네. 4분기에 이걸로 갔는데 뭐 지금 조정은 같이 받고 있죠. 어쨌든 그 시장의 질문에 답한 기업은 상승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녹석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죠. 돈을 쏟아 부어서 돈을 벌면 문제가 안 돼요. 붓는 만큼 돈을 버니까. 그럼 좋은 거거든요. 더 많이 부어 이렇게 돼요. 근데 붓는 대비 내려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타는 26년에 완전한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해로 가이던스가 잡혀 있습니다. 30%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낸다는 건 AI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수익 창출 도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타는 2017년부터 AI를 준비해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야 부랴부랴 AI를 붙인 기업과는 좀 근본적으로 효율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1년에 상장하면서 제타는 이미 AI 플러스 데이터 이거를 메인으로 내걸고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21년 상장 당시에는 챗GPT가 없어서 그때는 뭐 AI가 뭔데 그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AI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뭐야 이런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챗GPT가 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21년에 상장한 제타는 이미 챗GPT가 없을 때부터 이 AI를 내걸었어요. 챗GPT가 나온 다음에 AI 산업에 붐이 불어오면서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상승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23년도에 클루드가 출시했고 그 다음으로 23년도 그룹 출시했고요. 23년 막바지에 제미니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제타의 총 매출입니다. 매출 성장세가 보면 이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죠. AI 모델이 나오면서 좀 활성화되면서부터 지금 꺾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6년 가이던스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결합되면서
성장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AI를 잘 활용하고 준비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AI 에이전틱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타는. 그러니까 그렇게 AI가 준비된 기업, 이미 전부터 모델 적용을 계속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의문이 투자 비용에 대한 의문이 되게 크거든요. 투자 비용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할래? 대표적인 기업 오라클 있죠? 오픈 AI랑 그걸 다 남의 돈 빚으로 하고 증자하고 투자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정작 너네 돈은 언제 버는 거야? 뭐 되긴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제타는 일단 이 AI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제타가 아니더라도 이 AI 투자 비용은 낮대 이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이게 좀 증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 구조와 플랫폼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우선 제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오픈 AI나 엔스로픽처럼 수조원을 들여 거대 언어 모델 LLM 자체를 처음부터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타는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 오픈 AI 등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가진 2억 명 이상의 정교한 데이터, 이 아이디 이걸로 미세 조정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제타는 마케팅, 광고, 고객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인의 90% 2억 명 이상이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타켓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호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장바구니에 뭘 담았고 이틀 전에 뭘 샀고 3일 전에 뭘 샀고 어저께 뭐 샀고 오늘은 뭐 샀고 앞으로 뭘 사려고 검색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가 이 사람한테 알맞는 광고를 쏴주는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억 명의 특정이 되는 실시간으로 특정이 돼서 타겟해서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훨씬 많은데 그게 합쳐지고 합쳐져서 동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데스크탑도 쓰고 뭐 TV도 보고 오프라인 쇼핑도 할 거고 다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이디로 만들어서 아 얘는 동호다. 얘가 노트북을 쓰든 핸드폰을 쓰든 얘는 동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광고를 하나하나 보낼 필요가 없이 아 동호가 원하는 거를 어디서 봐도 쏴줄 수 있게 그 알맞게 쏴줄 수 있는 그 기술이 제타의 기본 사업과 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카콜라 고객인데 지금 펩시를 검색해요. 뭐 이것도 있고 나이키 고객인데 아디다스를 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나이키는 제타를 쓴다면 그걸 추적해서 나이키 할인 쿠폰 같은 걸 보내줍니다. 나이키 광고라든지 지금 살려고 하는 광고 모델들을 띄워줘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보고 나이키 예쁘네? 나이키를 사게 만드는, 가둬주는, 나가지 않게, 이탈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게 다 AI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은 AI를 돌리기 위해 데이터를 새로 수집하고 정제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지만 제타는 이미 10년 넘게 축적된 정제된 데이터 클라우드가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엔진 AI 모델은 빌려 쓰고 연료 계속 태워야 되는 이 데이터는 자기 것을 쓰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가볍습니다. 이 엔진을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쓰지 않나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 기반이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타도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기업도 돈을 많이 법니다. ROI라고 투자 대비 수익인데 제타에 1달러를 넣으면 6달러의 효율을 내보내주는 게 이제 오피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 쓰는데 6달러로 돌아온다.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게 근데 3월에 나올 아테나라는 AI 모델 하나 진화된 에이전틱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6에서 10, 그러니까 6배에서 10배까지 돌려주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는데 왜 제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대체가 되지 않을까? 클로드가 다 해주면 사스가 왜 필요해? 이런 논리에 제타 같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클로드나 일반 AI 에이전트가 미국 성인 2억 명의 실시간 소비 성향과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제타는 이 독점적인 원ID 데이터를 쥐고 있고요. 이 껍데기만 있는 API를 불러와서 UI만 좀 편하게 만든 기업들은 좀 무너지겠지만 제타처럼 지능의 원천, 이 데이터 지고 있는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에게 최고의 뇌와 이 데이터 연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AI가 진화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런 사람을 특정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제타는 다 동의 받고
갖고 합법적으로 모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논란도 있고 뭐 공매도 보고서에 뭔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편입니다. 뭐 이게 나중에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제타를 다룬 영상에 그 리스크도 있으니까 제타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은 그 해자나 리스크는 따로 보셔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합법적인 데이터인데 그거를 AI가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고소, 소송 뭐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했으면 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타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제타가 쉽게 대체될 곳이었으면 오픈 AI가 굳이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오픈 AI는 클로드나 뭐 몰트봇 뭐 이런 거 원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정도 기술력이 있고 자금도 있고 이미 클로드보다는 파이가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제미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오픈 AI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런 코드 관련된 거나 에이전틱이나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제타의 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에이전트가 실제 마케팅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테네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제타의 거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광고를 집행하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행동하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와 이제 파트너십이 이번 연도 CES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서로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뭐 얼마치 왔다 갔다 한다가 아니라 이거 같이 모델을 개발해서 간다. 제타 위에 챗GPT 공개되지 않은 신모델 뇌를 얹혀서 이 에이전틱이 된 거예요. 오픈 AI가 문제가 된다? 이거 뇌 갈아 끼면은 되는 문제기는 해요. 최대의 뭐 폐기 리스크가 나온다면. 근데 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점적 데이터의 플라이휠과 보안과 책임인데, 기업들이 일반 AI 에이전트에게 마케팅 권한을 통째로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보안과 법적 책임 때문입니다. 제타는 이미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법규 준수를 갖춘 신뢰받는 플랫폼이에요. 이제 제타는 유럽의 법규도 준수하고 있어서 거기서 인증받아야 될 것들을 받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갱신하고.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결과값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드백 루프, 학습 데이터 축적은 시간이 길수록 제타의 해자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플라이힐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물레방아식으로 그냥 계속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복리 효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타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대조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나, 독점적으로 해자 형태가 있고 플라이힐, 복리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 법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봇들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있나? 뭐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제타의 26년 압도적 모멘텀을 한번 보자면은 역대급 환경이 조성되는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월 아테나의 정식 출시입니다. 이거 이제 베타로 쓰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UFO랑 그 WWE 그런 레슬링 거기 그쪽에서 이미 베타로 쓰는데 CES에 나와서 너무나 잘 쓰고 있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좋다, 엄청난 평을 내놨습니다. 자기네들이 몇 주 걸쳐서 해야 될 일을 단 몇 분이면 끝나더라, 놀라운 경험을 했다, 뭐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실질적인 수익화 모델이 시장에 공개됩니다. 이미 공개됐고 베타 진행 중이고 정식 출시, 모든 기업의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이전틱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기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타는. 그리고 26년에는 월드컵과 중간 선거가 있겠죠. 디지털 광고 시장이 폭발하는 해라고 전 보고, 특히 중간 선거 광고는 타겟팅이 생명인데 제타가 타겟팅에 특수화돼 있죠. 제타의 원아이디 데이터는 정치 광고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이미 정치 광고도 다루고 있어요, 제타는. 그리고 이 월드컵 때도 광고를 엄청 합니다. 그 광고비도 오르고 수요도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 기업들, 뭐 제타가 아니더라도 광고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으로 찍히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자사주 매입도 발표돼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원래 조정 받기 전에도 저평가였어요, 제타는. 현재 공포 구간에서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미 하고 있던 자사주 매입 끝나서 앞으로도 더 한다, 프로그램 승인 받아서 실행 중일 겁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 제타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반등의 폭이 저는 클 거라고 보고, 뭐 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한다고 봅니다. 이 옥석 가리기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결국에는 될 거 아닙니까? 된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내가 증명을 해낸 기업은 저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만한 대우와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자면은 꼭 제타가 아니더라도
이런 해자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은 AI를 통해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노동력으로 진화한다는 그 논리, 젠슨왕의 인터뷰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AI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 거는 맞지만 제타처럼 데이터라는 원재료를 가진, 제타가 아니더라도 여러 그런 원재료를 가진 해자가 있는 기업에게는 AI는 오히려 그 가치를 수십 배로 튀겨주는 증폭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결국 올라갔어요. 여기서 근데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기업은 그대로 뭐 끝나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잘 옥석을 가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어떤 해자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시나리오에서는 안 뚫릴 수 있는 성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 너무 걱정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당연히 저도 시드가 굉장히 녹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식 이제 끝내고 안 할 거 아닌 이상은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 매매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포트폴리오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기업을 조금 더 꼼꼼히 하나하나 좀 잔인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너 이거 검증이 돼? 라는 질문, 의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이런 의문들을 던졌을 때 답이 나와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힘들고 내가 틀렸나?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면서 뭐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옥석 가리고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런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전 로켓넷도 투자하고 있는데 우주 기업은 그냥 시대에 맞게 간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얘기하지 않은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니까 뺐고요. 뭐 이렇게 섹터별이라든지 가입 기업들은 잘 간다고 봐요. 지금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지만 오르는 기업들은 또 오르는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이고 긴가민가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섹터를 관통하는 공포와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시겠지만 이 시기도 지나가고 옥석가리가 끝나서 결국에 좀 계좌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돼서 다들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